얼마 전에 깜짝 발표를 또 이재명 후보가 한 게 있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방침을, 이게 이제 2030 표심을 노린 이른바 소확행 공약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상화폐 대책 TF팀 멤버입니다. 아, 그러세요?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보호책, 제재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가상화폐는 황량한 저 벌판에 그냥 내던지고 세금만 걷겠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심하게 말하면 누구 같은 생각이죠, 진짜. 그 이 의원께서는 이 여당 내 야당, 또 미스터 쓴소리 이렇게 불리시면서 당내에서 할 말은 하는 그런 분으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당에서 밀어붙일 때도 그 법안의 독소 조항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셨어요. 근데 그랬다가 또 어마어마하게 그 문자 폭탄 세례를 받으셨죠. 예, 받았죠. 근데 그거 반대하면 뭐 오적인가? 언론개혁 반대 오적. 오적에 포함되셨어요. 예. 그거는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잘 받도록 하는 측면하고, 또 민주주의 생명선이고 여론의 중요한 기반인 언론의 자유를 잘 보장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은 균형을 이루어야죠. 근데 피해자 구제를 해야 된다는 측면만 강조해서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건 매우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그 행위입니다. 험한 악플이랑 또 문자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경 쓰죠. 댓글에, 문자에. 저도 문자 막 이렇게 막 수백 통, 수천 통 받지만 그래도 대충 읽어보거든요. 욕들 가운데서 특히 이렇게 장애를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 있고 하면 너무 속상하지 않으세요? 제 그 SNS에 그래도 막 그렇게 댓글에 달고 그랬답니다. 저는 댓글까지 사실 그거 SNS 댓글까지 볼 여력이 없거든요. 시간적으로. 다른 분들이 보고 그거 뭐라고 좀 하시던데, 그러면 안 되죠. 뭐 저의 문제니까 제가 내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막 그와는 관계없는, 너는 뭐 원래 나쁜 놈이었다든가. 원래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또 태어났다가. 착하게 태어났지. 근데 그런 여러 문자 세례에도 불구하고 그 의원님께서 굴하지 않고 줄기차게 그 매달리는 이슈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슈가 평등법, 차별금지법의 처리인데요. 21대 국회에서도 그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하다. 차별, 편견, 혐오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이유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됩니까? 그래 이제 주로 동성애자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그런 종교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든 안 하든 그건 그 또한 각각의 영역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관여하거나 단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반대하는 표심을 생각해서 그런지 이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유보적인 태도를 밝혔어요. 차별금지법 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제 의제이고, 또 그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해외의 그런 왜곡된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하다 보니까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다. 물론 선거에 나가는 후보자로서는 어느 누구의 표 하나라도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 거슬리는 얘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최고의 정치 지도자로서는 중심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민주당의 대선 후보라면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 진보적 가치,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해서 논쟁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논쟁도 못하게 법안 심의도 올리지도 않고 안건 심의도 안 하고 그냥 뭉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깐부들이 있잖아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 포함해서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 이렇게 깐부시잖아요, 네 분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좀 법사위원들이 귀담아 듣고 좀 변화될 그런 조짐이 있나요? 귀담아 듣기는커녕 네. 이 평등법 제정을 위한 그 청원이 들어왔거든요. 그걸 연장을 해버렸어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아주 괘씸하죠. 안 된다는데 통과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법안을 부결시키든지 가결시키든지 논쟁을 하든지 하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또 화제를 바꿔서
오선 중진 의원이시기 때문에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회의장으로 출마하시지 않겠나 하는 관측이 있는데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박병석 의장이 6선이거든요. 다음은 5선입니다. 그럼 저도 이제 5선이니까 후보군에 들어가죠. 제가 만약에 국회의장에 도전한다면 제 나름대로 국회 개혁이라든가 정치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신이 들면 좀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능력도 살펴봐야 되고요. 저도 이제 막바지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으로서 막바지에 어떤 것으로서 결실을 마무리를 할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국회의장도 해볼 정도다.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근데 하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코너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무위키 팩트체크라고 맞으면 맞다, 틀리면 네. 틀리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동명이인인 가수 이상민 씨와 안면이 있는 사이다. 안면은 없습니다. 근데 땡이네요, 이름이 땡. 같아서 네. 그 전화 통화한 적은 있습니다. 아. 이름이 똑같고 네. 그래서 또 그 이후에 몇 번씩 통화하고 또 이상민 씨가 그 JTBC 그 아는 아는 형님 형님들에서 나와요. 저를 거론했어요. 나도 이상민 의원님이 어떻게 해서 내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가 오셨어. 이름이 같아서 밥 한번 먹자고. 이제 밥 먹기랑 불현듯한 건 아니고요. 네. 어느 방송에 그 사회자분이 잘 아신다고 그래서 한번 전화 통화를 했고 이제 밥 먹자고 그냥 한 건데 밥은 먹지는 못했고 네. 그걸 보고 싶고 그래서 그 이후도 가끔 통화를 했었는데 요새는 전화하면 안 받아요. 전화번호 바꿨나요? 바꿨는지 안 받는 건지. 한번 이상민 씨한테 전화 받으라고 얘기를 좀 해보세요. 예, 이상민 씨, 저 한번 전화 통화도 하고 싶고, 저 만나고도 싶고, 그 인사라도 하려고 전화를 몇 번 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반감이 생각나고 내가 괜히 추근덕거리는 것처럼 비춰지나? 그래서 나도 자존심이 있어서 그다음부터 전화 안 했습니다. 돌싱 포맨인가? 거기 나가서 홍준표 후보하고 뭐 자기는 채무자 대표로 나왔다고 뭐 하는 얘기를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홍준표 후보보다 제가 훨씬 더 이름도 같고 착하고 훌륭하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만나 주셔도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학창 시절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악과에 진학하고 싶었다. 그리고 몰래 노래 알바를 하다가 아버지한테 들켜서 홍구멍이 났다. 앞부분은 고등학교 때고요. 뒷부분은 대학 다닐 때인데 그때는 그래도 미성이었는데 이거 그러면- 국회의원 하다 보니까 소리를 많이 소리 지르시다 지르고 보니까 이렇게 거리에서 되신 거예요? 이거 하다 직업병이시네요, 그러다 그러면.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사실은 성악가가 되려고 그랬는데 무슨 성악가로서의 재질이 있어서가는 아니고 제가 또 장애인이니까 그때만 해도 장애인이 사회 진출하는데 대학에 지나가는데 여러 제약이 있었거든요. 법대 가는 것보다 그 성악과를 가는 게 더 어렵다고 그때 판단이 어렵고 되셨다는 진출도 거예요. 그렇고 직업인으로 오페라 무대에 이런 거 하려면 서기에 여러 가지 그렇죠. 장애가 있다. 예, 예. 네. 그런 적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현실이니까 한 2년 동안 대학 다닐 때 다운타운가에서 기다치면서 이렇게 그때는 좀 잘 나갔었습니다. 우리 저 대학생들한테 잘 나가는 적이 그랬는데 그런데 아버지한테 아버님한테 들켜서 혼이 나셨어요. 들키고 네. 고시공부에 딱 접고 고시공부를 시작했죠. 제가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알겠어요. 짐작이 네. 돼요. 네. 진짜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 제가 그 이후에 사법시험 2차만 한 10번인가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보다도. 구수했다 그러는데 의원님 11수 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도 20대를 송두리째 바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슬하의 이남 일녀를 두고 있는데 막내딸이 2005년생으로 47세에 본 늦둥이다. 제가 결혼을 40에 했습니다. 첫째는 41에 낳고 두 번째는 43인가 4세 낳고 그러시구나. 그렇게 해서 나서 셋째 제 국회의원 할 때 낳았죠. 그래서 제가 대전에 집에서 서울 국회까지 출퇴근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갔다가 밤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딸이 저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오. 그래서 저를 보면 막 안 오려고 그랬고 놀래고 울고 지금도 아주 저 용돈 줄 때만 하는 척해요. 아이고 저런. 아니, 사춘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하여튼 어쩐지 하여튼 별로 이렇게 살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직 했다는 거는 남아있는 역사적 사실인데 우리 아이들이 볼 때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다. 아버지에 대한 그런 자부심은 좀 갖게끔 하려고 노력 중인데 아직 부족한 게 많죠.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재밌는 얘기 너무 진실하게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하세요. 예, 화이팅. 가면서 내가 이재명 후보한테 너무 뭐라 그랬나? 그러고 가셨어. 그런데 아무튼 본인은 그렇게 해야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하신다는 거지. 원래 쓴소리가 써도 몸에는 좋다잖아. 그렇게 이재명 후보가 받아들이시겠지? 후보는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뭐 지지자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럼 또 문자 폭탄 받으시겠네. 우리 방송 보고 어떡하지? 잘 이겨내시길. 화이팅! 끝낼까? 하나, 둘, 셋.